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통과해서 2층 간담회장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잡았습니다. 하루에 한 800에서 1000만 원씩 매일 만들고 이 사회에 꼭 내가 보답하겠다는 마음들이 확실한 사람만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직원으로 채용됐습니까? 처음에 이제 알바부터 시작해서 아유. 나도 같이 찍히는지 이렇게 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소장님, 네, 찍겠습니다. 지날게요. 일반은 그냥 빵을 온도로 굽는데 여기는 조금 스팀이 나와가지고 빵의 맛과 질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했고요. 저기 아들이잖아요, 아들. 네, 사장님 아들. 지금 얼굴이 딱 닮았네. 얼굴이 딱 닮았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동구 사장님은 제가 몇 년 전에 좋은 장소에서 달리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유동구 치아바타 그거를 주셔가지고 서울에 가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랬던 인연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됐고 또 같이 일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소상공인들 특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어렵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고 계시다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인 제빵 분야에서 급성장하면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고 해서 비결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는 건강한 빵을 만들고 또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집으로 알려졌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잠겼죠? 네. 본래는 아주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장외 집회하면서 목을 많이 썼더니 좀 목 잠겼습니다. 좀 잘 이렇게 수정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창업할 때 직원들이 3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때 창업 당시에 직원이었던 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어이구.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야. 네, 감사합니다. 2명 더 있습니다. 그래요? 배원 형 어딨니? 배원 형 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쁘고 또 그게 지금 4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42명에서 5명 사이가 예. 아주 다들 어려워지는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오신 데에서 우리 유동구 사장님도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애 많이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대부분이 20대, 30대 이렇게 들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범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20여 정도가 이렇게 모이셨는데 옛날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교훈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에서 4명에서 5명에서 지금 40명이 된 거죠. 네. 결국은 이걸 정부가 만들어 준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까?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죠. 특히 우리 아드님이 아들 티 안 내죠. 아주 열심히 일하죠. 또 그러니까 회사가 발전하면 다 싹을 보면 다 알 수 있다고요.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세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단기 알바 일자리 급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동 치아바타 같은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주력하면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이 회사 아닌가 싶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SNS로 시식평가단을 모집해서 검증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식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또 다른 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빵을 또 알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남다른 고민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상공인들은 그러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낼 텐데 노하우를 그분들하고 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견실한 회사를 키워내신 우리 유동구 대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은 건강한 빵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밝아요. 우리 같이 온 분들만 얼굴이 무겁고 밝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는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힘을 모아서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직원 여러분도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장을 좀 둘러보고 왔는데 빵에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아는 여러 가지 뭐 설탕이라든지 버터, 달걀 이런 거 다 빼고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향기롭고 맛있는 빵을 만들었는지 아주 신기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빵 일이 여간 막 고단한 게 아닌데 조금 후에 일하시면서 느끼시는 점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경제 전망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처럼 도전 정신으로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도 여러분처럼 땀 흘리고 있는 기업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이라든지 또 정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한마디도 흘려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들 편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우리 당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주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국민들이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빵으로나마 기쁨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공개된 정치 관련된 행사에 참석한다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4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다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지금 뭐 8,350원, 8,500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주유수당, 퇴직금, 보너스, 4대 보험료까지 하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12,080원 지출되고 있고요. 이거는 간접비용이 빠진 겁니다. 뭐 애들 고생하니까 밥 사줘야 되죠. 상조설 챙겨줘야 되죠. 휴가 보내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13,000원대가 실제 지급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의 25%에 잡혀야 되는데 그래야 기업 이윤이 20에서 25% 나오거든요. 그래야 어려운 날도 대비하고 투자도 하고 기획에도 사들이는데 인건비 비중이 50% 육박하는 달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이 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저희도 지금 오늘 주문하시면 저희 빵은 일주일 후에 받아보시거든요. 일주일치가 주문이 밀려 있어요. 이렇게 잘 되는데도 그 회사 이익률이 남질 않습니다. 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제가 겪고 있고요. 근로시간 관련된 건데 근로시간은 쉽게 말해서 우리 사업장에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너 이 시간까지만 일해 라고 하면은 얘도 결혼했죠. 지금 결혼할 얘도 결혼했죠. 결혼할 팀 한 팀 더 있는데
더 일하고 싶어서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래도 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사범이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세 번째는 요거 제가 굉장히 좀 사실 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충격받았던 일인데, 얼마 전에 이제 창업하시겠다고 1년째 되시는 날 퇴직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결제가 딱 올라왔는데 퇴직금 외에 한 달치 급여가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연차가 26일치가 새로 발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1년째 되면은 11개 주잖아요. 2년째 되면 15개가 발생해서 총 26개가 드리거든요. 근데 1년째 되고 그만두신 분도 2년치에 해당하는 연차를 드려야 된다가 법조항이래요. 그래서 제가 노무사한테 몇 번을 확인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1년 근무하는 사람이 2년치 연차를 왜 받아가니? 그럼 나머지 42명이 일한 거를 이 사람이 일 안 하고 받아가는 거 아니냐. 그럼 나머지 42명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법이니까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전화를 드렸어요. 어느 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냐.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은 법은 만들어졌으니까 지키면 되지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으시냐라는 논조로 지금 청문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끊으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일주일 있다가 자유한국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를 2017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입법을 했는데 입법 취지는 이게 아니었다. 근데 노동부에서 이거 과다 해석해가지고 지금 잘못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청문회에 들어가서 이걸 시정토록 하겠다. 시정 안 하면 법 개정이라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거 말도 안 되니까 우리가 신문에 내서라도 좀 이렇게 이슈화 시키겠다 해서 신문에까지 나갔는데, 제가 우연히 그 노동부에서 근무하는 사급 공무원인가 고위직 그 공무원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1년 근무하신 분에게 2년치 연차를 드릴 수가 있냐. 어쩔 수 없대요. 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걸 돌아봐 줘야 되지 않냐 했더니 우리는 법을 지키는 기관인 거지 그냥 법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움이 일어날까봐 돌아서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 이게 무서운 근로기준법.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감시 감독 강화가 이제 강화되면서, 자 볼게요. 연장 근로 주 12시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이거 초과되면은 징역 2년, 1,000만 원 이하 벌금, 가상금, 연장 근로 시키면서 1.5배 줘야 되잖아요. 이거 위반하면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 이하. 매월 일에 이제 급여이죠. 임금 지급 이 날짜를 어기든지 뭐 미루든지 뭐 이렇게 되게 문제가 생기면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 퇴직금 14일 내로 지급 안 하면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 매 주일 수당 이거 주지 않으면 징역 2년. 이게 범법자가 바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서 이게 분위기가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이 유명해지니까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오고 서울에다 빵집 차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오고 오는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되니까 분위기가 이게 너무 겁이 나요. 그러니까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좀 좋게 가야 되는데 이 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 7번 망하면서 이런 고통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법이 너무 이제 우리 손발을 다 묶고 있다. 이거를 사실 이거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왜 이거를 장사하지 말라는 취지로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는데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10월 달에 KBS 아침마당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7번 망하면서 이 사회에 많은 폐해를 끼쳤다. 만약에 저에게 또다시 소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저는 이 사회에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다짐을 했는데, 장사가 이렇게 잘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질까라는 위기감이 너무 절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선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거는 저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지금 다 빚으로 굴러갑니다.
저는 7번 망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영세 자영업자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화되지 않는 인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이 건물도 다 비었거든요. 저희 빼고는 다 나가셨어요. 안 되다 보니까 이 근처에도 빈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제가 뭐 장사하는 사람이 사실 이런 자리 마련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침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당에다가 그런 지시를 했어요. 우리 당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걸 한번 수집해봐라. 그건 정말 부당한 규제거든요. 뭐 어떤 회사는 세무서를 받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교인이 가서 불려가가지고 조사받았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우리 당과 같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있는지 그러면 좀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좀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치도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침 또 우리 유동구 대표님이 하셨을 때 답을 준 게 우리 자유한국당이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답을 안 준 우리 김 의원님이 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신 건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자, 우리 직원들 말씀을 잠깐 좀 듣겠습니다. 우리 이후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소리